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Foundations of Algorithms 챕터 5장 백트래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트래킹, 되추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5.1절에서 백트래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5.2절에서 아주 재밌는 문제죠. N Queen's Problem, N 여왕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서는 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으로 이 N Queen's Problem을 분석하는 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대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문제, 몬티홀 문제라는 거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몬티홀 문제를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푸는 방법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4절에 Sum of Subset, 부분집합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프 컬러링 문제. 이게 이제 사색 정리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서킷 문제. 이거는 이제 TSP 문제하고 같습니다. 이거를 그 백트래킹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로원 냅색 문제. 우리가 이미 그리디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인데, 이거를 또 백트래킹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트래킹 되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추적 기법은 일종의 브루트 폴스한 기법이에요. 단순 무시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그 셋이 집합이 주어지고, 이 집합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퀀스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트래킹은 모든 인스턴스를 풀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유용한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N Queen's Problem,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 Sum of Subset, TSP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백트래킹으로 많이 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메이징 프로블럼, 미로 탈출 문제. 이걸 백트래킹으로 풀었죠. 스택 배울 때, 그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백트래킹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일 경우에 이 생지가 요 문으로 들어가서 0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구를 찾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 이제 뭐 그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요 문제에서는 그냥 이제 대각선으로 못 가고 동서남북으로만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찾는 것이, 요렇게 가면은 이제 출구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G는 이 전체 지도를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가서 이제 갈림길을 만났죠. 그러면 이렇게 가보는 거죠. 또 갈림길을 만났죠. 그러면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막다른 길에 왔습니다. 그죠? 막다른 길.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뭘 합니까? 다시 되돌아가죠. 이 되돌아가는 요거를 우리가 백트래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돌아와서 원래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보고 안 되돌아오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보고 되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구를 찾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지나가는 요 좌표들을 스택에 쭉 쌓아가면서 쭉 쌓아 올라가다가 백트랙 할 때
다시 이제 팝을 시켜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꼭 이 스택이라는 명시적인 자료 구조를 사용 안 해도 우리가 함수, 펑션 호출을, 펑션 콜을 할 때, 이미, 펑션 자체가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스택을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이 메이징 프로블럼을, 백트래킹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됐냐면, depth first search가 된다는 거죠. 방금 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그린 거를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트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엔트런스에서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왼쪽으로 가거나 아이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백트래킹해서 이쪽으로 가면 엑시트를 만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이진 트리의 인오더 프리오더 트리버스라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탐색 트리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서치 트리라고 하고, 이 탐색 트리의 프리오더 트래버스를 하는 것, 그거를 이제 트리에서의 뎁스 퍼스트 서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DFS 하면은 이제 그래프에서만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만나면 다시 그 백트래킹 한다고 생각하면 트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꼭 바이너리 트리일 필요는 없대요.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3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트래킹이 트리에서의 프리오더 트래버스라고 똑같다, 그래프에서의 DFS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어떤 백트래킹, 어떤 알고리즘적 문제를 백트래킹으로 풀려면 요걸 생각해 보면 돼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 즉 우리가 탐색 공간을 이 상태에 대한 스페이스, 탐색 스페이스라고, 탐색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하나의 서치 스페이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트래버스를 할 거냐로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페이스 스테이트 트리가 나오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프리오더로 이렇게 탐색해 들어가면서 모든 트리들을 다 이렇게 탐색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 탐색을 하면은 전체 탐색이 끝난다는 거죠. 브루트 폴스 하죠, 그죠? 이게 전체 탐색이니까 브루트 폴스 한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백트래킹 프로시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아주 이해하기 쉽죠. 어떤 이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어떤 데드엔드, 즉 막다른 길에 다를 때까지, 혹은 그 트리에서는 리프 노드에 다다를 때까지 백트랙 찾아가면서, 만약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백트래킹 한다, 페어런트 로드로. 그게 이제 백트래킹 전략이에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드에서, 특정 노드에서 이 노드가 솔루션으로 가는 길이면 우리가 프라미싱 하다고 하고, 유익하다고 하고, 전망이 있다, 유망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더 이상 가도 답이 없겠다,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면 이제 난 프라미싱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트래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프라미싱 펑션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의 DFS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노드가, 해당하는 노드가 프라미싱 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체킹한 다음에, 만약에 난 프라미싱 하다면 백트래킹 해라. 그래서 요 절차를 그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이제 프라미싱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어떻게 그거 찾아낼 거냐, 이게 어려운 거지. 이 전략 자체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난 프라미싱 하면은 백트래킹 하는 거를 우리가 프루닝이라고,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안 가니까 그 나머지 가지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트를 pruned stat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알고리드믹하게 슈도코드로 정의하면은 이제 이거를 체크노드 V 해서 어떤 우리가 V라는 노드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서치 트리에서 V라는 노드가 주어졌을 때 이 노드 V가 만약에 프라이미싱 하면 계속 가고 아니면 끝나는 거죠. 그죠? 프라이미싱 한데도 만약에 there is a solution V, 우리가 이 V에서 솔루션 찾았다. 그러면 그 솔루션을 라이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루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V의 모든 차일드에 대해서, each 차일드에 대해서 다시 재교출을 하는 거죠. 프리오더 트래버설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제 임플리멘팅을 할 때,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팅을 할 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실제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그 앞서 미러 찾기 할 때 그 트리 만들어서 했습니까? 그냥 스택에 쌓아가면서 처리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actually creating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implicitly 암묵적으로 이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거를 스택을 이용해서 트래킹하는 거지, 트래버스를 하는 거지 실제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럼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체크노드라는 걸 만들었죠. 체크노드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조금 이제 그 비효율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노드가 프라이미싱 한지 안 한지를 그 노드에 가보고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스택에 이 그 액티베이션 레코더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택에 미로 찾기를 할 때 이제 좌표를 쭉 쌓아가지고 여기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랐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체킹하는 거를 우리가 그 패싱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가보기 전에 체크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익스펜드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리오더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노드 체킹을 여기서 안 하고 각 차일드에 대해서 만약에 프라이미싱 하면, V가 프라이미싱 하면 이제 방문을 하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트리 노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 가기 전에 얘가 프라이미싱 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프라이미싱 하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고 다음으로 바로 가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굳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확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신경 안 쓰고 우리 앞에 그 체크노드 알고리즘 그것만 가지고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우리가 첫 번째 풀어봐야 될 문제가 N-Queen's Problem입니다. N-Queen's Problem. 백트래킹 얘기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예제가 N-Queen's Problem. 이제 N-Queen's Problem이 뭐냐라고 하면은 N by N 체스보드가 있을 때 N 개의 퀸을 놓는데 서로 다른 퀸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는 서양 체스를 잘 모르니까, 서양 사람들은 체스를 다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체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으면 4x4 체스보드죠. 여기에 이제 퀸을 놓는 거예요. 근데 퀸은 특징이 뭐냐면은 전체로 갈 수 있고, 전체로 우리 그 장기에서 차처럼 이렇게 전체로 갈 수 있고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놓여 있다면
퀸이 여기 놓여 있다면 이쪽으로도 아무것도 못 놓고 대각선으로도 아무것도 못 놓고 대각선으로도 아무것도 못 놓고 오른쪽으로도 아무것도 못 놓고 이제 세로로도 아무것도 못 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퀸이 여기 있으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여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4개의 퀸을 n퀸 주니까 여기 4x4니까 4개의 퀸을 놔야 되는 거죠. 그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개냐는 거죠. 그게 이제 n퀸즈 프로블럼이고, 그러려면은 같은 행에 같은 열에 거꾸로네. 같은 열에 같은 행에 같은 대각선에는 놓을 수 없다는 거죠. 로우와 칼럼과 다이아노글이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n퀸즈 프로블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8퀸즈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퍼즐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8퀸즈 프로블럼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일반화 시켜가지고 n퀸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n퀸즈 프로블럼이 유명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트래킹으로 우리 이 n퀸즈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주어진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에서 시퀀스를 찾아내고 그 시퀀스가 크라이테리언에 맞는가, 조건에 맞는가, 요거를 체크하는 게 n퀸즈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집합이 뭡니까? n제곱에, 이게 n제곱인데, 오타미디. n제곱에, n제곱 맞나? 2n승, 아이가? n제곱이네, n. n제곱의 possible position이 있죠. n by n이니까. 그러면은, 그 possible position이 4개를 놓을 수, 이렇게 4개를 놓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feasible 하지 않죠. 그래서 이 n개의 포지션이, 놓여졌을 때, 아까 그 우리 조건, 요 크라이테리언이 뭐냐면은, 어떤 퀸도 서로 위협을 하지 않는,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포킨즈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보고 알고리즘을 작성합시다. n이 4인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4개의 퀸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4x4 보드에다가 놓는데 처음부터 다 고래가 놓으려면은 머리 아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로우에만 놓지 말자, 같은 열에만 놓지 말자. 이게 로우라고 치면 이 같은 열에는 놓지 말자. 그러면 여기 하나 놨으면 여기 3개 중에 하나 놓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놨으니까 여기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놨으니까 여기 놓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같은 열에 놓지 말고 놓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3가지 로우와 칼럼과 그 다이어고널 중에, 대각선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배제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처음에 놓을 수 있는 게 4개죠.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4개죠.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죠.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했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각각 또 4개 나오고, 각 4개 나오고, 4개 나오고, 4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개, 2개, 3개, 4개 하면은 총 리프 노드가 몇 개입니까? 256개의 캔디데이트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어진 집합이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는 게 리프 노드가 몇 개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 이해됐죠? 접근법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가 출발점에서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났을 때죠, 그죠? 자, ij, 그러니까 요 ij는 뭐냐면 요 i번째 말을 4개 중에서 첫 번째 말을 첫 번째 위치에 놨다는 거죠. 첫 번째 로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우에 2번째 위치에 놨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위치에 이제 첫 번째 말을 놨으면 11에다가 놨으면
두 번째 로우에서는 첫 번째 놓을 수 있고, 두 번째 놓을 수 있고, 세 번째 놓을 수 있고, 네 번째 놓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놓을 수 있고, 네 번째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로우만 고려해가지고 놓는 방법을 한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프루닝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가지치기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놓을 게 프라미싱 한가, 아닌가, 이 트리 트래버스를 할 때 프라미싱 한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놓고, 그 다음에 놓을 때 잘 생각해보면, 얘는 안 돼요, 일단은. 맞죠? 같은 로우에 있잖아요. 같은 칼럼에 있잖아요. 칼럼이 같아서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가볼 필요가 없어요. 이 밑에 거는 다 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지치기 했죠? 그 다음에, 이도 안 돼요. 왜요? 대각선에 있잖아요. 다이아노글 규칙에 위배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볼 필요 없어요. 가지치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가지고 해보면 되죠. 그죠? 이게 프루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물론 이제 로우하고 칼럼을 아예 그거 제약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문제 혹은 개인적인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로우만 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는 뭘 하면은 칼럼과 다이아고널의 조건에, 두 가지 조건에 위배되는가 프라미싱 한가 확인해보고 아니면 프루닝 하자는 거죠.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11이에요. 그죠? 11의 첫 번째 말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규칙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은 첫 번째 로우는 놓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로우로 갑니다. 두 번째 로우로 가서 여기는 이제 프루닝이 됐죠. 놔보니까 안 돼요. 그죠? 여기 놔보니까 대각선에서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놓을 수 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놨으니까 세 번째 로우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 놓으니까 얘 때문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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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기반 위반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프루닝 됐습니다. 더 이상 가볼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백트래킹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번에는 여기 말고 이게 안 된다 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얘를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로우에 가서 여기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놓을 수 있죠. 얘도 안 건드리고 얘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놓을 수 있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보자는 거죠. 네 번째 가보면 얘는 안 되고 얘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얘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얘는 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네 군데 다 안 돼요.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럼 또 백트래킹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요번에는 요거 안 된 거 확인했으니까 요거를 확인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도 이제 아까 여기 안 되는 거 이미 확인했으니까 여기도 안 되고 얘 때문에 여기도 안 됩니다. 얘 때문에. 그죠? 난 프라미싱 하죠. 그래서 다시 백트래킹해서 이번에는 여기서 두 번째 2,2를 가지고 트라이 합니다. 안 되고 여기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보니까 첫 번째도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되니까 이제 네 번째에서 가봐서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대각선이나 로우나 칼럼에서 건드리는 놈이 없어요. 네 개 다 나왔죠. n = 4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만약 한 개만 찾으라 그러면은 끝내도 되고, 다 찾으라 그러면 다시 또 백트래킹 해야 되죠. 백트래킹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번에는 얘를 여기 옮겨놓고 한번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는 방법이 백트래킹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트래킹으로 엔퀸즈 프로블럼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어떻게 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라미싱 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체크해 가지고 프루닝을 하느냐를 이해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그냥 해라 그러면은 아직 못할 테니까 책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라미싱한 펑션,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에서 노드가 프라미싱 하냐 안 하냐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로우 조건은 아예 처음부터 스페이스 트리를 만들 때 배제시켜 줬으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같은 칼럼에 있는가 아니면 대각선에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칼럼입니다. 칼럼 같은 칼럼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I 번째에 있는 칼럼 이제 하고 K의 칼럼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ith row에 있는 칼럼하고 jth row에 있는 칼럼을 비교하면 된다. 이 정의가 뭐냐면 cal i는 ith row에 있는 칼럼을 의미합니다. cal k는 kth row에 있는 칼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다면 row i가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칼럼 내가 퀸을 여기 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칼럼 2는 3이 되는 거죠. 1, 2, 3, 4니까. 칼럼 2는 3이 되고 칼럼 3은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놓으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은 칼럼 4죠. 그죠? 칼럼 4는 2가 되죠. 그죠? 근데 2와 3이 같으면 여기면 같은 로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는 모든 i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플레이스를 했던 퀸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새로 내가 놓으려고 하는 k가 cal i가 cal k하고 같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 패러미싱 한 거죠. 그런 게 없으면 프라미싱 하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면은 이제 칼럼을 체크하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이아고날 대각 체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8x8로 이제 보면은 요게 칼 6죠. 그죠? 칼 6는 얼마입니까? 4죠. 칼 6는 4죠. 그 다음에 칼 3은 얼마죠? 칼 3은 1이죠. 4 빼기 1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이죠. 이 3은 뭐하고 같습니까? 6 빼기 3하고 같죠. 이 대각선이니까. 그러니까 x 빼기 y 한 게 같죠. 그죠? 대각선이니까. 요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칼 6이 얼마입니까? 칼 6이 역시 4고 칼 2가 얼마입니까? 칼 2는 얘는 8이죠. 4 빼기 8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2 빼기 6이니까.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에 절대치가 같으면 되겠죠. 요 두 개를 보면 이제 요 두 개 예제를 보면 이렇게 대각선에서 위협받는 거를 절대치의 차이로 해결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걸로 이제 일반화 시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칼 i 빼기 칼 k는 i-k고 칼 i 빼기 칼 k가 k-k.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왼쪽 상단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로 하면 됩니까? 칼 i 빼기 칼 k의 절대치가 뭐하고 같다? k-i의 절대치하고 같다. 됐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아마 이제 이 슈도 보고 그대로 짜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짜는 거는 쉬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인덱스 i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i를 가지고 어딘가에 놓아야 되죠. if promising 아까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엔퀸즈만 이해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좀 이제 그저먹는 케이스가 될 건데, 자, 이 i 번째 노드가 프라미싱 하다면 뭐를 비교하면 되죠? i가 n이냐 보면 되죠. 이 뜻은 뭡니까? 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 네 번째 로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 끝까지 다 못 왔다면 뭘 하면 됩니까? 이 리프 노드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출력을 한 거고, 아니면 남은 1에서 n까지를 다 한번 i 플러스 1에다가 j를 두고 재교출하는 거죠. i를 1 증가시켜서. 첫 번째 거를 놨으니까 현재 위치에다가 요 i 플러스 1이라는 로우에다가 i 플러스 1이 로우 값이죠. 그죠? 그거에 j를 놓고 해당하는 j 번째 거를 놓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j가 1이면 여기 놓고, j가 2면 여기 놓고, j가 3이면 여기 놓고, j가 4면 여기 놓고 그 다음 로우로 넘어가자는 거죠. 이 코드는 이해되죠? 문제는 이거죠. 그죠? 프라미싱. 만약에 i가 프라미싱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라미싱 한가는 어떻게 체크하면 됩니까? 이제 스위치라는 그 불리한 플래그를 하나 둬가지고, K는 1, 이거 스위치 C에서 자르면 플래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거예요. 스위치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K가 1, 이 스위치가 true로 해놓고, K가 i보다 작고 스위치가 true인 동안에 뭐를 비교하면 되죠? 칼럼 i가 칼럼 K와 같나? 뭐죠? 칼럼이 같은 위치에 있느냐, same 칼럼에 있느냐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BS 칼럼 I 마이너스 칼럼 K, 이거는 뭐죠? 다이아고널 대각선이 같은 위치에 있느냐, 그 체크하는 거죠. 그죠? 둘 다 ABS 붙일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i보다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이면 이제 폴스, 난 프라미싱 해요. 아니면 K 플러스, 그래가지고 모든 K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체크했으면은, 만약에 프라미싱 하면 true일 거고, 난 프라미싱 하면 false일 거니까 스위치 값을 리턴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현은 쉽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호출은 이제 퀸즈 제로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트일 때는 로우가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을 호출해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서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4개 중에 하나, i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그런데 아니면 백트래킹 뭐 이렇게 이제 그거 쭉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퀸즈 제로를 호출해주면 그냥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따져가서 트레이싱을 해봐야 돼요. 답 나오네 하고 다음 과제 넘어가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코드 잘 들여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nqueens problem의 time complexity는 어떤가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왜? 우리가 노드를 체크하는 걸 몇 번 체크하는지를 디터민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4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256개의 노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256개의 노드를 우리가 몇 번 방문하느냐, 체킹을 몇 번 하느냐, 그걸 보려면 어퍼 바운드는 알 수 있겠죠. 이 프론드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어퍼 바운드가 워스트 케이스라면 1 더하기 n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n 3승 더하기 n의 n승 해가지고 n-1분의 n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거는 수학이니까 어펜딕스에 나온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관심 있으면. 증명하는 거는 보시면 되는데, n 이퀄 8이면 8-1분의 8의 구승 마이너스 1이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900만의 노드를 방문해야 된대요. 엄청 비효율적인데 이만큼 방문 안 하죠. 실제로 돌려보면 그만큼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라미싱한 노드만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가 아니라 프라미싱한 노드만 카운팅을 하려면은 1 플러스 n 플러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n 팩토리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해 보면은 109,601개의 프라미싱 노드를 방문한대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 개만 찾으라 그랬으면, 전체를 다 찾으라 그랬으면은 이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개만 찾으면 끝.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왼쪽을 먼저 트래버스를 하느냐, 오른쪽을 먼저 트래버스를 하느냐, 랜덤으로 트래버스를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 에버리지 케이스도 그렇고 워스트 케이스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이 백트래킹은 컴플렉시티를 정확하게 어널리시스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알고리즘은 big of n 제곱이면 n 제곱, big of 2의 n승이면 2의 n승, big of n 팩토리얼이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탁 떨어졌잖아요. 그죠? o n log n.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노글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고려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싱하고 난 프라미싱을 전부 다 고려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럼 어떡할 건데? 실제로 해보자는 거죠. 그냥 한 100만 번 돌려보고 평균 내가지고 얘가 평균 몇 번 X번 탐색하네. 평균 이제 랜덤하게 막 얘를 돌려보고 랜덤하게 돌리면 에버리지가 몇 번이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악이 대충 이 정도는 되겠네 라고 감으로 때려잡잖아요. 근데 감으로 때려잡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게 디터미니스틱 했다면 결정적이죠, 그죠? 난 디터미니스틱한 거, 이것도 발음이 안 돼서 probabilistic, 아직 발음이 안 돼. 확률적으로 좀 발음 쉬운 거예요. 스토캐스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적이라는 거죠. 확률적. 이런 거를 우리가 랜덤아이즈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랜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이름이 몬테카를로부터 가가지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짜놓은 알고리즘을 수백만 번 돌려보고 그 평균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죠.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법이죠. 수학적으로 수학적 귀납법 이런 거 써가지고 복잡하게 증명할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다음 돌려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efficiency를 결정하겠어. 그래서 실제로 actually run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 알고리즘 우리 방금 얘기했던 N-퀸즈 프로블럼을 분석해보는 거는 어렵기만 하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나왔으니까 이 쓸데없는 재미없는 N-퀸즈 프로블럼의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는 할 필요가 없지만 아주 재밌는 문제, 몬티올 문제는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